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마다 이 북한 핵 문제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제 전 뉴스 지겨워. 다른 뉴스 좀 없나? 라는 생각까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얼마나 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친북파와 반북파,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 뭐 중국에서 이 국제 정세와 관련된 그 주장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그 지도부들의 이제 얘기가 아무래도 주로 나올 텐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의견 충돌이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입장을 둘러싸고 중국 그 지도부가 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 하나는 전통파, 하나는 국제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친북파, 반북파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게 어떤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파가 네. 소위 얘기하는 친북파, 네. 북한과 좀 친한 계속 친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국제파는 좀 반북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파라는 그런 명칭은 뭐 전통파나 국제파라는 명칭은 자기들이 붙인 건 아니고요. 중국이 그렇게 나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붙여주는 그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통파라는 것은 그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는 중국과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도 전통파고, 네. 또 하나는 중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전통적인 전략을 중시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전통파. 국제파라는 것은 뭐 이름에서 어느 정도 감지하시겠지만 국제적인 좀 의식이 있는 이제 그런 인물들. 그래서 이제 중국도 G2 아닙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G2인데 G2 국가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저렇게 전 세계적인 공적이 되고 있는 이유도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을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전 세계의 어떤 지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G2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국제사회 규범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이고, 네. 그런 규범을 어기는 국가들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북한을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마저 북한과 비슷한 그런 어떤 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국제파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동북아시아 정세라든가 한반도 정세에 밝은 그런 그 대가들이죠. 대가들이 이렇게 그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을 대리해서 지금 다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정말 진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만 싸고 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국제파의 의견이 좀 공감이 되긴 하는데, 네. 여하튼 지금처럼 북한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또 중국도 사실은 북한으로 인해서 이익을 계속 침해당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계속 가면 그렇죠. 대북 강경파, 이 국제파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대북 강경파인 국제파의 목소리가 사실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파들의 주장이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들을 통해서, 외신들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참 이례적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국가주석이지만 거의 황제급의 지금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그러게요.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져 나온다는 것, 그만큼 중국도 북한을 두고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지금 그 북한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이유가, 특히 국제파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어떤 중국의 위상을 높여야 될 때 북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이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 왜 중국이 북한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중국 정부는 방치하느냐, 이제 이것이 국제파의 주장이고요. 북한 계속 이렇게 봐주다가 중국이 우리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당장 무역의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런 이익은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따라서 이 북한을 둘러싼 이런 공방전 속에서 미국이 강력히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의 어떤 국제적인, 세계적인 위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국제파의 입지는, 그러니까 반북파죠. 반북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어떤 샘플 케이스를 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물으면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저는 샘플 케이스로 사드 문제를 좀 예. 하고 싶은데요.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국제파가 시진핑 주석이든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가는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중국 내부 소식이 좀 흘러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제재까지 가하고 있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적어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국제파 같은 경우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의 요지는 물론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이익에 반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시진핑 주석의 처음에 어떤 대응은 뭐 괜찮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은 어떤 스탠스에 뭐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 비슷한 스탠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지금은 몰린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사드 배치만 계속 비판한다는 것이 결국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국제파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어느 정도는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상황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너희들이 왜 굳이 사드까지 배치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명분도 있고 어느 정도 설득력도 있고 중국이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하지는 않으면서 중국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이상하게 보인다. 네. 이런 지적을 국제파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팔이 안 오르고 뭐서 그런지 저는 자꾸 국제파의 주장이 자꾸 이제 공감이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여하튼 뭐 중국이 뭐 공산주의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파의 주장이 이렇게 뭐 나름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전통파, 즉 친북파 쪽인 성향을 하는 것 같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파의 주장이나 이런 것을 좀 은근히 좀 묵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버릴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예리한 분석인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은 그냥 팩트거든요. 그 좋다 싫다를 떠나서 북한이 실험한 것은 팩트인데 그런 팩트조차도 보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언론 또 중국의 어떤 인터넷 같은 곳에 그런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외신들이나 다른 나라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이 살짝살짝 이렇게 짧게 인용된 적은 있지만 그런 정도고 그래서 중국은 그만큼 철저한 통제 국가다. 시장 경제를 지금 채택해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통제 국가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결국 인정하는 선에서 뭐 언론의 자유가 뭐건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자신들이 싫으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파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이 외부로 전달이 될 정도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걸 뭐 적극적으로 부추긴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인 통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못 나가게끔 막는다거나 탄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발언이 하는 것을 그냥 못 본 척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만큼 이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북한 문제는 굉장히 난제고요. 쉽게 어떤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이제 풀기 어려운 숙제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목소리 중국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종의 뭐 야당 같은 이런 그 주장이 사실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이 중국 정부는 할 수 없는 소리를 은근히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다른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국가들이 볼 때 중국에서 저런 주장도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시진핑 주석이 노리고 방치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그 의견이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흥미롭고 다양해진 의견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시진핑의 의중도 좀 흥미롭고요. 여하튼 이 국제파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은 흥미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이렇게 활발히 나오는 것까지는 뭐 가능한데 그 주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또 중국 지도부가 용인해야 되는데 그건 또 전혀 단순히 말을 한두 마디 하는 것과 현실에서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정말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또 거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스무스하게 갈지 아니면 갈등을 빚을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국제파의 미래는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국제파가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즉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중국의 이런 분위기가 특히 국제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모습이 이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이 국제파의 움직임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뭐 시진핑 주석이 나중에 그쪽으로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좀 놔두는 건지 네. 아니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만은 저희가 오늘 안 것 같습니다. 반북파는 국제파, 친북파는 전통파, 물론 이제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만은 흥미롭습니다. 이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 내 국제파와 전통파가 있다라는 아주 이 흥미로운 분석을 오늘 주영석 기자가 전해주었는데요. 주 기자 말 맞다나 시진핑 주석이 의도적으로 두 파벌의 목소리를 일단 방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는 공감이 됩니다. EJ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EJ. 이쪽 힘을 이용해서 저쪽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EJ를 해야 합니다. 중국의 그런저런 움직임을 잘 활용해서 북한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만의 EJ를 빨리 생각해내야 되겠습니다. 이중제북이 될까요?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 문제를 다스리는 것 말입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